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외교 안보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금융시장의 불안, 산업 고주주정 등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도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촛불 광장에서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절제와 질서 있게 표출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시민의식과 단결된 힘이 국가적 과제를 푸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충청남도는 역시 올 한 해 여러 도전을 경험했습니다. 서부 지역은 42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고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는 이르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문제는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본인들의 단결된 힘으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충청남도는 항상 단기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금강 고령댐 간 도소로를 완공하였고 선진적인 가축 관리 방안을 축산농가와 함께 협의해 추진해 왔습니다. 또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제안해 왔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쌀값 폭락과 AI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도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청남도는 2016년을 알찬 한 해로 만들어 왔습니다. 경제와 행정, 정부 예산 확보, 인프라 구축 등 여러 분야에서 발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도 충청남도 경제는 건실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역 기업들이 선전이 빛났고 충청남도는 수출 지원 정책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충남은 2년 연속 무역국자 1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외투 기업으로부터 6억 8천만 달러, 국내 기업에서는 약 1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서 총 1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도 마련하였습니다. 수소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 기반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허브 구축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산업기술시험원의 중대형 2차전지 시험인증센터가 충남 테크노파크에 제공되는 등 미래 자동차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충청남도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지자체는 유일하게 6년 연속 공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99.3%입니다. 신청 없이도 먼저 찾아가는 공공요금 할인 정책으로 대한민국 지식대상 4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정부 3.0 추진 실적 최우수, 충남형 인사혁신 최우수 등 그간 행정혁신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권에 맴돌던 청년도를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린 것도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환황해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기 무분별하게 개발된 연안 하구를 생태적으로 보존하는 계획을 수립해 두 곳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찬반 갈등으로 도민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주력발전소 논란에 종지부를 띄웠고 가르림만 번역의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수만 번역을 국제적 해양지역으로 만드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아름다운 서해안의 가치를 높이는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부터 묵묵히 추진해온 산농 혁신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의 광역교통망을 확보하여 올해 대형마트 442억 원, 농사랑 인터넷 쇼핑몰 101억 원 등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농업보조금의 생태형, 공익형 직불금 전환은 농업재정의 기본 철학 자체를 바꿔낸 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센터 모델을 구축해 우리 아이들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사통팔달의 환황해권 교통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산 남진 고속도로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 내년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장항선 북선 전철과 아산 성든 단지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등 충청남도의 미래를 담보할 주요 인프라 사업들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서산 민항이 반영되었고 대산항과 산둥성으로 가는 한중국제여객선 취항도 합의되는 등 국제적 물류 허브와 글로벌 관광지로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가시적 성장과 아울러 안전한 충남, 인권이 숨쉬는 충남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민 누구라도 응급 상황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거나 장애를 얻는 일은 없도록 119 구급차 현장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안전한 충남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0분이 넘었던 구급차 도착 시간이 올해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5분 51초로 단축되었습니다.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과 인권센터 설치 등을 통해 인권과 양성평등의 가치를 지키는 교정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충남 고유의 소중한 문화 자산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수곡리에 개최했고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복원정비 사업으로 백제문화유적지를 세계적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인들의 창의적인 활동이 문화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음악 청작소와 콘텐츠 코리아랩 등 지원 기반 조성에도 힘써왔습니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 충청남도의 글로벌 역량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제2회 환황해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이 권역 공통의 의제를 발굴하고 고민했습니다. 또 중국 의저우성, 광둥성, 일본 공안본도현과의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지방정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할 충남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충남은 지방정부 차원의 실험과 성과를 토대로 법제화가 필요한 과제 9가지를 선정해 20대 국회에 제안하는 충남의 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2항, 농업재정 개편, 미세먼지 대책 등 충남의 과제이자 전국적 의제인 9가지 과제들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해 5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우리 지역에 투자될 정부 예산은 5조 3,108억 원입니다. 당초 목표치였던 5조 2,864억 원을 웃도는 금액이고 2016년 예산 4조 7,498억 원보다 무려 5,610억 원이 증가한 충남도정 사상 최대의 국비 확보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하여 확보한 예산을 투명하고 알뜰하게 집행하며 대한민국을 이끌 신성장 동력을 키우고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단은 자연재난과 사고, 국정훈란으로 도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실 줄 압니다. 여기에 국내외 경제 상황마저 어렵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와 노련 과제에 대응해서 2017년 충청남도는 안전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청남도를 만드는 일,
경제 위기로부터 안전한 충청남도를 만드는 일, 또한 지역 현안을 국가 정책화하는 안정적 도정을 꾀하는 일, 이 세 가지 일에 2017년도는 집중해서 도정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안전 충남 비전 2050을 올해 수립 완료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도민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우리 모두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도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를 향해서 안전한 국가, 정의로운 국가, 경제적 번영이 약속되는 국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안전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경제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 충청남도 경제 중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적 자원과 도전적 기업에 대한 혁신 투자,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생태계의 체질을 바꾸어 나가도록 2017년도에 더욱 힘써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과 국가의 공동발전을 위해 제안해온 과제들의 입법 정책화에 박차를 가하고 불안정한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누수 없는 도정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펼쳐왔던 정책과 주요 과제들도 중단 없이 추진하여 2017년도 도정이 한 단계에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권 후보로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 소추안에 대한 답변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교재단 문제나 최순실 문제, 최순실 지사 각종 이권을 챙긴 문제 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성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안에 대한 대통령의 그 답변서는 제가 전문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다만 언론 기사에서 나타나는 것은 전면적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신께서 이미 반성했던 그 반성에 기조하고 있는 당신의 말을 스스로 뒤집는 일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국민들로 탄핵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치적으로 민심으로부터 탄핵되었습니다. 이보다도 더 명백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에 순응하고 따르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핵의 절차와 특검의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 그것이 저는 대통령께서 좀 하셔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도의회에서 도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도전공개에 아무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예 도시사실 던져라, 또 한편은 아예 수사하지 마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아직 물론 직간접적으로 입장 밝히긴 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난해 지금 방금 전에 그 대통령 자진 사퇴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 지난주에도 조기 대선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지난주에 생각하실 때 그 대선 일정은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도정의 공백과 도정의 공백을 통해서 우리 도민의 이익과 우리 도의 발전에 지장이 초래될 것을 걱정하고 갖고 계십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도전은 도정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충청남도 도지사가 전국적으로 또한 다음번 대선을 향해서 도전하는 일은 도민과의 저의 약속이었고 또한 도정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경선에까지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참여하는 것은 현재 법률상 합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 길 내에서 제가 도정의 공백 없이 도지사직도 열심히 하면서 경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기 대선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초반에 나왔을 때 대통령의 진수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향후의 정치 일정에 대해서 의회 지도자들과 상의가 절실히 필요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3차에 이어지는 대통령의 말바꾸기식 대국민 탐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민심을 건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으로서는 조기 대선의 유불리 이런 문제보다는 이 국정공백 상태를 빨리 극복시켜야 합니다. 황교안 총리께서 대통령 대행께서는 이 국정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과도 내각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탄핵에 따른 대통령의 이 부재 상태를 황교안 총리 대행이 대통령 대행께서 그 대통령의 정권을 그대로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기 대선에 대한 유불리 문제는 이미 그것은 이제 논하기 시간이 너무 지나고 있다.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국정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일정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확인된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심의 요구,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협력하고 국정의 안정을 꾀해라. 이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도 이 민심의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심리와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맞춰주게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자, 우선 민선 우리에 이어서 6기 부탁하게 잘 이끌어주신 점 축하와 감사의 말씀 함께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 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정부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일관된 변명의 자세로 인하여 국민들의 굉장히 분노와 또 정치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권 잠룡의 한 분으로서 충남 도민이 가져야 할 자세나 대응 방안, 또 바람 이런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우선 위로 말씀드립니다. 당신들께서 지지하셨던 이 대통령의 이 신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위로 말씀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던지 간에 우리는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 주인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단 구성에 대해서 대통령의 합법적인 공익재단 조성을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재벌 총수를 청와대로 독배라고 불러다가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재단 운영을 자기의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이 그 전액을 한 그 재단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충청도 말로 참 경우 없는 말입니다. 명치 없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유료의 말씀과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게 한마음 한뜻으로 흔들림 없이 의견을 통일해 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국민들의 한뜻과 한 마음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으로 대한민국을 안정화시킬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의 공백이 국가의 유기가 되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어떤 정치인들에 의한 정치적 탄핵이었다면 이번 탄핵은 국민에 대한 국민의 탄핵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사님께서는 최근에 그 촛불 집회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이번에 그 국민이 탄핵한 것은 대통령뿐 아니라 그 권위주의적인 낡은 정치와 또 부패한 정경유착, 불의한 정치 검찰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결국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힘으로 시대 교체를 이룬다는 그것을 평소에 강조하시면서 최근 저서의 콜라보레이션에서 이 두 가지 어록에 대한 좀 현재 그 정치적 현실을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이 우상으로서의 나라와 정부를 살해하고 다시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 이 말씀하고요.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소녀는 어른이 될 수 없다. 이 두 말씀 어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바라본 모든 민중의 항쟁은 청원운동이었습니다. 잘해주십시오 하는 청원운동이었습니다. 4.19도 60항쟁도 사실은 그 청원운동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 이 전국을 밝힌 이 국민들의 촛불은 청원운동이 아니라 국민주권, 내가 주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2016년 우리의 역사적 전환의 가장 큰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로 이제 진입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 5천만 명의 촛불이 모두가 국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대표자를 뽑아야 되고 그 대표자를 통해서 국민의 뜻이 반영되고 그리고 그 대표자들의 서로 다른 의견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끌어지는 그런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진입하기를 국민들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통령은 국민들과 기본적으로 소통하지 않았고 정직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의 의회와 정당은 국민들의 이 민심을 대표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 정치를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거스기로 전락하고 있고 야당은 집권 여당에 대한 반대의 의제로서 서 있을 뿐입니다. 이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은 바꾸라고 요구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야 간에 정말로 그 끝을 모를 이 전쟁의 구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그것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2016년 촛불 광장의 국민 주권 선언은 과거의 촛불과 민중항쟁이 청원운동이었던 것에 반해서 명실상부하게 국가의 주인은 우리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높은 국민과 민의를 받들기 위한 성숙한 의회 정치, 성숙한 정당 정치가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여야 정당과 현재의 의회 정치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대화와 타협을 향해서 자기 혁신을 해야 합니다. 그 핵심 골자는 집권 여당은 무조건 집권자 편을 들어야 하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해야만 자기의 선명성이 선다라고 하는 이
낡은 정쟁구로부터 벗어나자.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이고 또한 저의 소신입니다. 저의 이 소신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저의 작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더 세게 깜때리기 경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당일 때 당신이 야당들이 그렇게 했으니 내가 야당일 때 당신한테 더 하겠다라고 하는 이 싸움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 뿌리를 물고 해야 합니까? 저는 그것을 좀 단절시키자는 제안입니다. 저는 그 단절이야말로 우회 정치와 새로운 정당 정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라고 믿습니다. 바로 제가 제안하는 박정희 시대의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시대 교체를 하자는 저의 주장은 바로 지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20년의 이 여야의 교대를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정치와 정당에 대한 혁신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시대 교체를 외치는 또 제가 도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어제 지지도, 중간 지지도 보니까 많이 올라갔던데요. 40%대로 올라간 것은 정말 최고치 같습니다. 사실 현재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그 기대가 높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민들의 기대를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치여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의 핵심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패거리 정치하면 안 됩니다. 당 내이든 당 외이든 집단과 무리를 지어서 내 편이 하면 무조건 이쁘게 봐주고 상대편이 하면 무조건 헐뜯고 깎아내리는 이러한 패거리 정치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정치를 당 내에서 하든 정당 간에 하든 그런 정치를 반복한다면 저 촛불광장에 국민의 민심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그런 점에서 어떤 경우이든 개파와 패거리 정치를 극복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고 당 안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당이 단결해서 국민들의 새정치 요구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당내에 모든 어떤 소위 말하는 개파든 아니면은 어떠한 그룹이든 그 그룹이 하나의 패거리가 되어서 옛날 과거의 낡은 정치의 진영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선에 도전하더라도 누구를 배제하거나 누구를 반대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한다는 것이 누구를 미워하는 일이 안 되도록 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정치라고. 패거리 정치를 극복하는 일, 여야를 뛰어넘는 의회와 정당 정치가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면 저는 지난 6년 반 동안 충남도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집권여당 민주당 의원님들이 집권자인 같은 당 소속인 도지사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그에 대해서 부담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2010년 집권 초에 제가 도지사 취임 초에 같은 당 의원이 어떻게 같은 당 도지사를 그렇게 심하게 비판하느냐는 걱정들을 언론에서 해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언론과 여론이 말을 듣고 정말 좀 다속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건 도의회 의원님은 도의회 의원으로서 발언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도의회 의원님은 절대로 집권여당인 도지사의 수하가 아닙니다. 도의회는 독자적으로 40분의 헌법적 법률적 기관으로서 도민들은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리라고 믿고 저는 그걸 전제로 도의회를 상대하려 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저를 반대하는 정파적 입장에 정파적으로 저를 지지하는 분들을 묶어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발언은 그분이 대표하고 있는 법률적 독립기관으로서 그분의 소중한 의견이라고 접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를 반대하는 반대당, 야당의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저에게 어떤 비판을 가하더라도 그 비판이 좀 간혹 좀 거칠더라도 그 비판이 도지사를 잘해서 도정을 발전시키라고 하는 그 원래의 취지로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의회와 집행부관의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지사가 나서서 좀 전략 사업에 대해서 팍팍 밀어주고 협상을 해줘야만 시국장들이 좀 일을 할 거 아니냐. 시국장들이 상임위에 나가서 주요한 정책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깨지고 예산 바뀌는데 집권 여당과 도지사가 힘을 앞세주면 시국장들이 어떻게 일하냐. 왜 내부적으로 시국장들은 문제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짜놓은 헌법구조내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이 속에서 행정부와 관리가 쳐야 되는 입장은 도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와 또한 직접 선출된 도지사의 그 관계 내에서 왔다 갔다 눈치 보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역시 대화로 토론하는 곳은 의회의 공간이기에 도지사도 그 의회의 공간에 들어가서는 그 대화와 토론 뒷판이 당에 함께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 때문에 개헌을 하자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예, 개헌 필요성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또 의회의 지도자들이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 한 분 한 분이 자기 스스로가 직접 선출되어지는 민의 대변자로서 헌법기관이고 법률기관으로서 권위있게 말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당의 일원으로 야당의 일원으로 그 패거리 문화로 발언을 한다라고 하는 이 정치 문화를 운전시켜선 새로운 정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 6년 반의 제 도정 경험을 집중해서 감히 제 말씀 올립니다. 추천한 분은 이미 많은 그것을 극복해왔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은 정당 소속을 떠나서 자신의 소신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계시고 의원님들의 도정 질의와 도정 5분 발언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시국장과 저를 포함한 우리 시민들은 그 의회 의원들이 도정 질의를 통해서 도정을 끊임없이 수정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의 가장 순기능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여쭤봤지만 그래가지고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 탄핵정국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의회와 정당 문화로 전환하기 위한 청와대와 의회, 도지사와 도의회 이 관계를 빗대어서 우리 추천원들이 이미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 얘기가 좀 드려졌습니다. 출제권에 여러 명 후보님들이 계십니다. 네, 모든 분들이 자기의 소신과 포부를 갖고 도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다른 평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모두 공유했으면 합니다. 2016년 촛불 민심을 통해서 국민들이 누누이 강조해온 새로운 정치의 미래에 부합하길 바랍니다. 거기는 더 이상 지역주의적 연구주의 정치를 안 됩니다. 옛날 낡은 권위주의식 통치력으로도 안 됩니다. 이건 이미 박정희 시대로 끝내야 될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좀 더 대화와 소통의 새로운 민주적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상한 풍부와 멋진 정책과 공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리더십, 민주주의 집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운찬, 반기문, 이인재 어떤 추천권의 도전자라 할지라도 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이 요구에 부응하는 지도자가 되길 당부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요구합니다. 힘이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익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끊임없이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과 신념을 갖고 요원히 활동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그 신뢰의 자산을 축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당 정치인 저 안희정의 지향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우리가 봐왔던 모든 정치가 꼭 잡는 게 매라고 무조건 이기면 된다라고 하는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잡는 게 매다. 이러한 정치, 이러한 인생관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국민들의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요구에 충청남도의 많은 도전자들이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기 위한